안녕하세요. 나아지는 문갑의 문갑입니다. 제가 저번에 저희 집 행복주택 36평 인테리어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느덧 여기서 지낸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행복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고 단점까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싸다. 주변 시세 대비 정말 엄청나게 싼 편입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는 기본 보증금으로 계약 시 월세가 22만 9천 원, 최대로 보증금을 올리면 9만 원까지 월세가 떨어집니다. 요즘 원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최근에 친구 따라 방을 좀 보러 다녔었는데 그 친구가 집을 구하는 곳이 서울에 있는 광진구나 동대문구 이쪽으로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 4평에서 6평 정도 원룸이 월세로는 한 1000에 70 달라고 했고 전세로는 1억짜리도 거의 없어요. 1억 2천 정도는 줘야 원룸 전세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대출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저희 집이 서울 시내는 아니고 서울 가까이에 근접한 경기도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평수 한 11평 정도의 이 정도 월세면 굉장히 싼 편입니다. 두 번째 장점, 단지 내의 편의 공간 활용입니다.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형태로 조성되어 있고 1층에 있는 유치원이나 경로당, 세탁실 같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자취할 때 이불 빨래 같은 거는 가까이에 있는 코인 세탁소를 이용하곤 했는데요. 세탁에 건조까지 하면은 10,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가요. 이불 한번 빠는데 10,000원은 좀 너무 비싼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불 엄청 좋은 걸 산 것도 아니고 한 3, 4만 원 주고 산 이불을 빠는데 10,000원씩 드니까 엄청 비싸죠. 그렇다고 이불 또 새로 살 수도 없고 이불 빨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세탁기는 또 이불이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싼 돈 주고 이용을 했죠. 행복주택에는 세탁, 건조가 각각 2, 3천 원 선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는 오면서 워시타워를 사가지고 쓰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저희 집보다 좀 작은 평수가 있거든요. 5평형, 7평형처럼 좀 더 작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자주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어차피 자취하는데 세탁기 필요 없다. 그냥 저기서 이제 세탁을 하시고 집에는 아예 세탁기를 안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 관리가 잘 된다. 분리수거, 주차장, 복도 이런 바깥쪽을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됩니다. 집안에서 이제 하자가 있거나 수리가 필요해서 관리실에 연락을 드리면 며칠 내로 고쳐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자취할 때 저희 현관 앞 복도 천장에서 그 윗집 하수구 물이 새가지고 악취가 굉장히 엄청났던 적이 있거든요. 원룸도 이제 집 주인분이나 관리인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살던 건물 집주인분은 저희랑 같은 건물에 사시는 게 아니고 이제 지방에 따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이 어떻게 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못 고치겠다. 자기가 직접 볼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못 고치겠다. 그냥 살아라. 너무 황당하죠. 저는 그런 관리비 같은 것도 내면서 월세도 비싸게 주고 살고 있는데 거의 한 1년 동안을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살다가 여기 당첨되면서 거의 탈출하다시피 나왔거든요.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이 진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 마지막으로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행복주택이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이나 신도시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도 진짜 멋지게 산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창밖에 있는 산을 보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장점 말씀드려봤고요. 이번에는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아무래도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가 다른 아파트 대비 좀 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요즘 LH에서 좀 말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싸구려 자재로 인한 하자가 많습니다.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닥 장판이 진짜 저급이에요. 이런 무늬 자체는 이제 나무 마루처럼 돼 있는데 그냥 옛날 장판이거든요. 누르면 누르는 대로 찍혀버리고 울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런 장판인데 요즘은 사실 원룸에도 이런 장판은 안 써요. 잘 다 마루로 돼 있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나무 바닥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진짜 사람들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 이사할 때부터 애초에 그냥 장판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바퀴 때문에 울어가지고 밑에가 우글우글하게 떠 있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한쪽 벽이 지금 여기는 콘크리트거든요. 근데 반대쪽이 그냥 합판이에요. 누르면 그냥 두드리면 나무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아예 벽을 장롱으로 그냥 따다닥 막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소음을 좀 줄여보고자 저쪽에 옷장을 배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벽지라던가 아니면 이런 군데군데 좀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화장실 문 옆에 이제 손 찌지 말라고 뭐 그런 플라스틱을 하나 덧댔거든요. 근데 걔도 잘 떨어져서 이런저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그리고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사실 여기가 새 건물이라서 지어진 지 반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이제 전기 문제로 하룻밤 동안 계속 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막 냉장고 안에도 그 냉동실이나 냉장실이 다 꺼져버리니까 음식물이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이러니까 음식물 상태가 별로 좋지도 않아지고 사람들이 불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수리 공사가 또 한 이틀 정도 있어가지고 이런 그 주민분들도 다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두 번째 단점,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문제인데요. 행복주택의 최악의 단점, 층간, 벽간 소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제일 많은 민원과 항의가 일어나요. 아파트 스피커 있잖아요. 관리실에서 이제 안내방송하는, 거기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알림을 띄우는 것 같아요. 조용히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물론 저도 시끄럽긴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그래도 좀 참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보통은 이제 층간소음이 들리면은 뭐 당연히 윗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어디가 소음의 진원지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나는 소음이라고 생각해도 사실 윗집이 아니라 윗집이 옆집일 수도 있고 반대쪽 옆집일 수도 있고 윗집에서 내려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위쪽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아닐 수도 있고 사실 맞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번 정도 그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사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위에서 뭐 하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관리실에서 저한테 그 민원 들어왔다고 연락 온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밤낮이 좀 바뀌어가지고 낮에 좀 누워 있었어요. 근데 밑에 집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직접.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저는 지금 피곤해서 누워 있었다. 뭐 걸어 다니지도 않았다 심지어. 근데 그래봤자 믿으시진 않죠. 위에서 시끄러웠으니까. 뭐 무슨 춤이라도 추는 줄 알았다면서 좀 조심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진짜 아니라고 하면서 뭐 어쨌든 평소에는 조심히 다니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드렸지만은 괜히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했으면은 죄송합니다 할 텐데 그게 아닌데 이렇게 의심받고 오해받는 상황이 생기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층간소음으로 이제 고통받는 것도 사람 미치는 거고, 가만히 있었는데 시끄럽다고 오해를 받아도 또 사람 미치는 거고, 이 둘 다 미칠 노릇입니다. 사실 주민들끼리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싸울 게 아니고, 애초에 지을 때부터 이런 층간 벽간 소음을 조금 고려해서 지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이에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최대로 해서 저는 월세를 한 9만 원 내고 있거든요. 근데 한 달 관리비가 13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살아서 다른 주민분들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일 거예요. 아마 신혼부부나 가족이랑 같이 사는 그런 집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저보다. 저희 아파트가 좀 세대수가 적은 편이라서 다른 행복주택에 비해서도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는 해요. 그래도 체감상 좀 많이 비싼 느낌이죠. 부모님 집 살 때는 한 2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도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 13만 원, 1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20만 원이 안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도 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뭐 물론 엄청 프리미엄 아파트 이런 쪽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죠. 네 번째,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거는 아까 뷰가 좋았던 거와는 달리 반대되는 외곽 지역과 신도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일반 마트도 없어가지고 가려면은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을 더 가야 나오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제 막 건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저희 아파트 이제 상가에 편의점이 생겼고, 편의점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지하철까지도 걸어서 한 15분 걸려서 이제 출근 때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하철역까지 가고요. 지하철역 앞에는 자전거가 쫙 엄청나게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들 지하철역까지는 자전거 타고 가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편하게 살려면 자전거나 아니면 차가 필수다. 그래도 주변에 이제 공사가 한창이라서 한 1, 2년 뒤에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행복주택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장점으로는 1. 싸다. 2. 단지 내 편의 공간 활용. 3. 관리가 잘 된다. 4. 뷰가 좋다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1. 싸구려 자재로 인한 하자. 2. 층간 벽간 소음과 그로 인한 주민 간의 불화. 3. 비싼 관리비. 4. 부족한 주변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행복주택에 입주하시려는 분들이나 행복주택에 이제 막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